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저랑 같이 시작할 수 있는 ETF 신상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시장이 고점에 있다 보니까 또 고민할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과연 제 생각과 여러분 생각이 일치한다라고 하면은 한번 모아 가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여러분 생각 한번 같이 접목해 보시죠. 좀 궁금하시겠지만 일단 종목은 반만 보여드리고요. 천주를 매수를 시작했거든요. 상장한 지 하루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늘 밤 시장이 반영돼서 내일부터 움직일 겁니다. 몇 가지 특징들을 제가 나열해보고 이 부합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세대 ETF 시장이 막 상승할 때 우리가 잠깐 방심했던 게 결국 배당으로 집중했던 그런 컨셉이었습니다. 그동안 시장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이 안전한 배당이 피난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배당만 온리 모아가시는 분들한테는 좀 힘든 시간이었을 거고요. 그리고 배당과 이제 커버드 콜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성장을 추구하는 컨셉이 최근의 트렌드다라고 보여집니다. 뒤에 종목들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성장이 없다라고 하면은 배당만 온리 모아가기에는 생각보다 힘든 과정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산 배분 측면에서 제가 늘 강조드렸던 게 5대5나 3대7인데, 실제로 성장 측면에서 워낙 크게 오르는 미국 주식의 특징을 잘 가져가는 것은 좋겠지만 결국 컨셉이 있어야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 배당이든지 아니면 성장이든지 아니면 커버드 콜이든지 이걸 조합하든지 이런 컨셉이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인데요. 자, 먼저 거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누가 뭐래도 미국 주식은 고점 부근에 있다라는 그런 포인트를 알려주는 신호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PER입니다. 어닝에 대비해서 가격이 얼마나 고평가되어 있냐라는 건데, 평균 레인지가 이 정도다라고 하면은 이 레인지에서 가장 상단에 있는 것이 S&P 500이고요. 나스닥 역시 지금 보면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이 최근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언제 빠져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버핏 지수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의 고점이라고 해서 뺄 수는 없으니까 얼마나 고평가되어 있냐라고 버핏 지수를 살펴보면은 마켓밸류가 시가총액이거든요. GDP가 이제 GDP인 거고요. 그러니까 GDP 대비해서 얼마나 가격들이 높이 평가되어 있냐라는 건데, 실제로 이 표준편차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표준편차 라인이 여기이고요. 그다음에 1표준편차, 2표준편차입니다. 2표준편차라는 게 뭡니까? 여기 있을 때 보통 레인지는 여기에서 움직여야 될 텐데 지금은 더 큰 레인지에서 움직인다라는 거거든요. 고평가든 저평가든 살펴볼 텐데, 당연히 위로는 고평가니까 여기까지도 침범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포인트가 역사적으로 가장 높다라는 거고, 기대 수익률을 보통 얘기를 할 때 또 채권과 주식을 많이들 비교를 하거든요. 보통 1 나누기 이제 PER S&P 지수 기준으로 그러면 대략 한 3% 4% 나올 텐데, 실제로 주식 기대 수익률은 3.4고요. 채권 수익률은 지금 현재 4%에서 4.2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당연히 채권 수익률이 더 높으니까, 왜냐하면 주식이 너무 고평가되어 있으니까 이걸로 몰려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주식에 몰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떤 이슈에 빠지더라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주식을 좀 조심하게 투자해야 된다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럴 때 봐야 될 것들이 결국 몇 가지가 있는데요. 실제로 4가지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할 때 고점에서 투자를 안 하고 은행 갈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 체크 포인트에 해당되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순서는 좀 바뀔 수 있겠지만 첫 번째가 과대 낙폭인 종목인 거죠. 특히 대표적으로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것들. 내가 좋아하는 종목인데 많이 빠져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하죠. 아니면은 정책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이냐라는 거고, 이게 핵심인데요. 세 번째는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는 지수형인가. 아니면 네 번째는 진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종목이지만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오래 투자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정책 수혜주 측면에서 살펴보면은요, 실제로 이제 오빠 액트 법안 때문에 세금을 영구히 낮춰주겠다라는 것이 트럼프의 어떤 큰 틀에서 이제 이 부족한 세수를 관세로 메꾸겠다라는 그 큰 흐름이거든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반도체의 R&D 비용을 공제해주겠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실제 우리가 살펴보면 매출이 있고요. 기업들의 재무제표에서 매출 원가 있을 거고, 여기에 또 하나 판관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전 영업이익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 판관비에서 중요한 게 감가상각비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감가상각비는 내용연수라고 해서 사용 기간에 따라 일정 부분씩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비용 처리가 한 번에 많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이게 오빠 법원의 특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세전 영업이익이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세금을 내고 나서 이제 세후 현금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뭐가 중요합니까? 실제 감가상각비에서 비용은 빠졌지만 내 돈은 안 나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현금 흐름이거든요. FCF라고 해서 프리 캐시 플로우입니다. 현금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현금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포인트는 어떤 게 중요해요? 배당을 줄 수도 있고요. 재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것이 M&A인 거죠. M&A. 미국의 빅테크와 작은 스타트업 또 중요한 기업들이 같이 협업하면서 이 선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빠 법원입니다. 그래서 법인세가 인하될 때 증시가 올라가는 이런 측면들이 있었다라고 봤을 때 실제 S&P와 나스닥은 정책적인 수혜주, 특히나 세금 깎아주는 기업에 대해서는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고, 최근에 좀 덜 올랐던 애플, 그다음에 뭐 알파벳, 테슬라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이유들이 현금 흐름이 좋아지면 그동안 좀 부실했던 종목들도 좀 더 크게 올라오지 않겠나, 이런 것들을 큰 틀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ETF는 빅테크를 주력으로 하고 배당을 밑에 깔고 가는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자, 빅테크에 대해서 흐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라고 보면은 제가 요걸 한번 적어와 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IT라고 하면은 뭐 막연하게 IT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최근의 트렌드는 AI 생태계 확장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좀 물리적인 공간 말고 가상적인 공간에서 확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써보니까 최종적인 목적지는 뭡니까? 이제 효율화죠. 생산성이 증가되는 거. 챗GPT 같은 거 써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동안은 이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좀 지나고 2년 정도 성숙기에 지나고 나니까 결국 클라우드가 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효율화를 만들어낼 건데가 결국 스파이로 구분이 돼요. 자,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이게 인프라예요. 자, 한번 좀 보시면 되게 재밌는 포인트인데, 인프라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빅테크 3개가 시장을 주름 잡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 그 다음에 아마존의 AWS, 이게 바로 클라우드의 큰 흐름 자체를 규모의 경제로서 주름을 잡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이 결국 이 데이터들을 클라우드 공간에서 넣고 어떻게 쓸 건지를 책갈피처럼 해주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스노우플레이크, 그 다음에 몽고DB, 일단 데이터독 이런 종목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들이 CRM 있고요. 서비스 나우 있죠. 그러면서 이 위에서 이 멀티 클라우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오라클인 거죠. 이렇게 좀 보시면은 AI에 대한 생태계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낼 수 있는 거고요. 조금 전으로 돌아가 보면 이게 하드웨어 반도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GPU에 엔비디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최근에 이 빈틈을 노린 종목들이 AMD와 그다음에 브로드컴, 아바고,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추천드린 이제 마벨 같은 종목, 레버리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후단에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는 이 클라우드는 데이터 센터를 필요로 하다 보니까 전력 인프라에서 가장 핵심적인 또 역할들을 해야 되죠. 이게 바로 SMR인 겁니다. 나머지 또 보안도 필요할 거고요. 보안에 관련해서 뭐 팔로알토나 아니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종목들이 또 이 큰 틀에서 AI의 트렌드를 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 IGV 같은 거고, 코덱스 AI 소프트웨어 탑 10인 거고요. 뭐 휴머노이드 테슬라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MR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앞단에는 결국 이제 빅테크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 같은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을 거고, 전반적으로 관할하는 거. 나는 귀찮아서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QQQ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가지가 섹터별로 구분되어 있는 종목을 투자하는 거고요. 나머지 4개가 이제 큰 틀에서 이런 종목들을 골고루 담아주는 컨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제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니고, 이런 큰 흐름을 알고 투자하면은 결국 산업 트렌드에 좀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밑에 하드웨어고요. 이게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하드웨어는 성숙기에 들어갔고, 소프트웨어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빅테크가 트렌드에 맞는 투자라고 보시면 되죠. 아니면은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거죠. 아크케이 설명드렸지만 실제로 아크케이나 스파이를 비교해 보면은 성장할 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들도 고점에서 내가 뭘 투자할지에 대비해 보면 폭발적인 장기 성장에 투자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큰 틀에서 보시고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실제 지금같이 시장이 좋을 때는 다 좋아 보이게 마련이고, 배당주 투자하면 멍청해 보이고, 리츠 투자하면 찬심해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15년 동안 해보니까 장기적인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을 담아야 되고요. 반드시 배당을 담아야 되고요. 반드시 리츠를 담아야 되고 채권을 담아야 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게
상승할 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상승기에 대부분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2, 3년 동안 미국 주식이 가파르게 오르고 한국 주식도 오르니까 시장이 만만해 보이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자산을 안전하게 같이 가져가야 되는 컨셉은요. 자산이 1억, 2억, 3억, 5억 늘어나게 되면은 반드시 고민하게 되는 포인트들이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크게 시드를 모아가면서 배당 그리고 안전하게 같이 투자하는 것들이 바로 이 441-640이랑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 커버드 콜 액티브입니다. 이게 7% 배당이고요. 얘가 10% 배당이잖아요. 종목들 보시면은 배당이 섞여 있습니다. 배당이 섞여 있고요. 커버드 콜 섞여 있습니다. 같이 커버드 콜이고요. 이렇게 조합하거나 아니면 이 두 개를 조합하거나 오늘 주인공은요. 키움 미국 고배당 AI 테크거든요. 상장한 종목들이 최근 트렌드를 잘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AI 빅테크 30%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공격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고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배당으로 70%를 깔고 가요. 근데 배당이 휴대 배당이 아니라 진짜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컨셉이 좀 특이한데요. 최근 상장된 것들은 제가 느끼기에 컨셉이 명확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어쨌든 빅테크는 뭐 정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가져가고요. 눈에 띄는 것이 이제 알파벳까지 들어갑니다. 나머지 이제 70%가 배당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면은 최근 ETF들이 나오는 것이 잘 되는 이유들은 이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요. 고배당만 가져가면은 성장이 딸리고요. AI 테크만 딸려 가면은 오를 때는 너무 좋지만 빠질 때 무섭게 빠진다는 것을. 그래서 올라가다가 한 번에 이 도루묵이라고 해야 되나? 도돌이표? 도돌이묵. 아니, 도돌이표. 아니, 도루묵. 아니, 죄송합니다. 근데 한 번에 다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때 하는 게 뭐예요? 무리하게 되는 거죠. 레버리지 쓰고 다시 또 빨리 많이 하려다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해야 장기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의 포트폴리오 중심으로 배당을 하단에 깔고 가는데요.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입니다. 아티산 들어가 있고요. 바이퍼 에너지가 여러분들이 좀 낯선 종목들일 거고 버라이즌 통신주는 진짜 오리지널 찐배당이죠. 미국 종목들이 배당을 5% 이상 주는 종목들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한 반년 전에 했을 때 60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한번 보세요. 종목들이 상당히 또 엣지가 좀 있습니다. 아티산 파트너스 SM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거 보면 자산운용사거든요. 이제 APM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13년에 상장돼서 액티브 자산운용 형태를 띠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타임폴리오 같은 거입니다. 배당을요 7.52 줍니다. 실제 얘네들이 컨셉 자체를 잘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시가총액을 좀 키우고요. 마켓캡을 좀 키우고 그리고 배당까지 같이 주면서 같이 성장하자라는 그런 컨셉입니다. 배당을 많이 주고 있는 그런 트렌드고 한 달에 한 번 이제 비중 조절을 하고 뭐 분기별로 리밸런싱을 하는데 일단 그거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지만 두 번째 종목도 이제 그 바이퍼 에너지라고 해가지고 광물, 원유, 시추, 로열티를 받고 좀 구독 기반 느낌으로 꾸준하게 매출이 나오는 그런 회사입니다. 주가는 좀 빠져 있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이 망하기에는 시가총액이 너무 커요. 이제 130억 달러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17조, 18조 되잖아요. 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6.56 정도 주고 있으니까 당장 여러분들이 배당주는 이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때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영원히 낮은 가격에서 배당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피스텔 1억에 사느냐, 2억에 사느냐, 배당 월세는 50만 원 똑같은데 이런 거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금리나 시기에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포트폴리오와 겹칠 염려는 좀 없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1,000만 원을 태웠습니다. 자, 금리나 시기에 배당주가 왜 좋냐 하면은 당연히 막연하게가 아니라 보시면 이 파란색이 이제 금리이고요. 미국 10년채 금리. 이게 슈드거든요. 뭐 슈드가 배당주의 대표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니까 금리가 떨어지면은 슈드가 올라가고요. 좀 반대로 가는 성향이 좀 강하죠. 이렇게 좀 강한데 왜 그러냐면은 현금이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앞으로 나오는 채권들 지금 금리 인하 기조잖아요. 지금 5% 받던 것이 4% 받을 거고 3%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나올 채권들에 대비해서 이 현금 흐름이 점점 줄어들 거고요. 실제로 배당주는 실적 개선될 거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비용 줄어들 거죠. 그러면서 배당주들은 더 성장할 거니까 그래서 배당주들은 금리 인하 시기에 오히려 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내용을 좀 보시면요. 그래서 시장 고점에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종목에 좀 적합해 보이지 않나라고 해서 1,000만 원을 일단 태워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인사이트들을 이거 네모가 작아졌네.
뭐 사실 뭐 아무 데서나 듣기는 어려울 텐데 뭐 제가 ETF를 거의 좋은 쪽으로 찬양하지만 나쁜 건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한번 담아보시고요. 웬만해서는 빠지지 않는 배당 컨셉을 커버 더 콜과 겹치지 않는 측면에서 AI와 배당을 같이 가져가는 요 ETF도 한번 관심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